시사의 정석 2부 시작하겠습니다. 봄이면 실외로 또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 많아지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들이 명소이자 또 이맘때에는 튤립으로 가득 차서 알록달록한 꽃으로 가득한 무남 생태공원으로 주말에 아이들 손잡고 구경 가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사실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공간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의 이준우 팀장님과 함께 무남 생태공원의 과거부터 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를 한 것처럼 지금 현재 무남 생태공원이 이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과거부터 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무남 생태공원은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하던 매립장으로 94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생활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까지 약 7년간 그 부지 안정화 및 환경 정화 기간을 거쳐서 2008년 5월에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1월에 공원 조성을 마쳤습니다. 조성 초기에 처음에는 그게 매립시설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현행의 어떤 공원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용객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공원시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2016년도 9월에 그게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그 가족 나들이객이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아니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과 같이 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네, 사실 초기만 해도 매립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초반에는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발 또는 뭐 항의 같은 것들은 없었을까요? 예, 앞서에서도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 그 청소부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라고 저희들이한테 시설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성 당시에 어떠한 정확한 사항은 좀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 조성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은 부지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뭐 안정성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또 공원 조성에 대한 어떤 시민의 어떤 반발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 공원에서 가스도 나오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뭐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가스가 아주 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공원 입구하고 저희들 습지원 그리고 현재 바베큐장 부분에 배출시설을 통해서 가스가 배출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바베큐장 부분에 한 군데 배출실에서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주간에는 이제 아지랑이 형태로 조금 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야간에는 이제 불꽃 형태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일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출되는 가스를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뭐 같이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갖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타용도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무남 생태공원의 모습인데요. 규모가 좀 상당해 보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고 이 공원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무남 생태공원의 면적은 21만 500제곱미터. 우리가 쉽게 뭐 축구장과 비교하면은 축구장이 한 29배 정도이고,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비교하자면 저 상당공원을 비교하면 한 상당공원의 20배 정도의 크기로 청주시에서 어떤 조성된 공원으로는 가장 큰 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의 이용 형태를 보면은 그 무남공원의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부분으로 동서로 큰 습지원이 있습니다. 그 습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저희들 관리사무실과 주차장, 또 생태 놀이시설, 야외 공연장, 또 잔디광장, 그리고 유아놀이터하고 요즘 많이 찾는 투립정원 등 그 가족 나들이객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습지원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이제 공원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과 산책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캠핑장과 바비큐장 또 에코 컴플렉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 정말 이 국제 에코 컴플렉스가 2016년에 거기에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는지요? 예, 청주 에코 컴플렉스는 2012년도에 우리 청주시가 녹색도시 시범도시 선도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지원을 통해서 건립이 됐고요. 2016년도에 개원을 해서 어떤 환경교육과 어떤 환경 관련 추진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의 운영 형태는 사단법인 풀뿜 환경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치원과 초등학생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다양한 그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또 그 생태 교육을 통해서 녹색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서 어떤 환경 교육의 전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또 공원을 통해서 뭐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좀 쌓을 수가 있는데요. 예. 앞서 제가 서두에 튤립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맘때면은 이곳에서 뭐 튤립 정원에 뭐 튤립이 가득하다 뭐 이렇던데 지금 현재 모습이 좀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그 문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어떤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매년 저희들이 튤립 정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을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가을에 10만 개 정도의 그 튤립 구근을 한 9종에 되는 거를 심어서 네. 겨울철에 어떤 동해 방지를 위해서 볏짚을 덮고 여러 가지 비배 관리를 통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만개한 모습을 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현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는 재미도 참 쏠쏠한데 향도 좀 즐겁게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이 외에도 지금 공원 나눔 마당이라는 곳에서 뭐 행사가 열립니까? 예, 공원 나눔 마당 행사는 일종의 저희들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는 어떤 공원이 이제 산책과 네. 휴식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또 나누고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문암 생태공원하고 솔밭공원에 1년에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공원 나눔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체험 부스라든지 또 이동 도서관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특히 그 나눔 장터에서는 그 우리 청주시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서 그 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공원 나눔 행사에서도 약 600여 점의 어떤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네. 약 한 130만 원 정도 그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플리마켓 같은 예,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뭐 시민분들이 좀 많이 방문을 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날 저희들이 보통 그 주말에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문객 수가 한 뭐 5천에서 한 8천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날은 저희들이 한 예상 인원이 한 뭐 10,000여 명이 더 왔다 간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인식이 문암생태공원으로 나들이 떠나야겠다라는 분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밝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5월 하면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될 수밖에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뭐 네. 어린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모두 다 5월 달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나들이를 계획할 텐데 혹시 5월에 아이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일요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는 어린이들을 좀 위한 프로그램으로 5월 4일에 어린이 한마당 축제라는 주제로 그 각종 그 캐릭터 인형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율동 경연대회, 또 어린이 치어리더 공연, 또 마술 공연과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등 이렇게
좀 게임 중심의 어떤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 행사는 원래 4월부터 10일까지 저희들이 공원에서 놀자라는 그 주말 이벤트 행사로 행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 위주로 시작을 하고, 평상시에는 어떤 소규모 테마별 문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사실 궁금해지면 이런 큰 행사가 있다 보면 뭐 먹거리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뭐 이 공원 내에서 취식 뭐 이런 거 가능한 건가요? 공원에서는 뭐 취사가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와서 음식을 조리하는 건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도시락 같이 싸가지고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좀 가볼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승마 체험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승마 체험은 특히 시민들에게 어떤 승마의 체험의 기회를 주고 승마가 우리 대중 레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암생태공원이 응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5월과 6월 달 2달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 아침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한 20회 정도 그 어린이하고 청소년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이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공원이 좀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은 그 저희들이 그 투립정원이 있고요. 투립정원 옆에 저희들 체육 공간이 있는데 그 체육 공간을 좀 2달 동안 활용해서 그 좀 원을 돌는 형태로 해서 네.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을 하는 것도 뭐 무작위 선착순으로 간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신청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신청은 사실 사전 예약은 안 되고요. 당일 그 마사회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 체험 대상은 이제 키가 105cm 이상, 또 몸무게가 72kg 미만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도 해당이 되는데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그날 신청 인원이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제한되는 단일 인원들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날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좀 차례를 지켜서 가능하면 어린이 위주로 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 외에도 또 공원에서 열려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공원에서 문암생태공원에서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행복한 생태체험, 또 토요 가족 습나들이, 곤충교실, 또 어린이 야생동물학교 등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에는 손수건 풀물 들이기, 또 은행알공예, 메타세콰이어 팔찌 만들기, 또 직근공예를 통해서 즉석 체험 교실을 통해서 여기 돌아가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인데요. 예,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그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당일 접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 자녀가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 공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암생태공원은 정말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놀이공원과 같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이번 5월 준비하신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행복을 함께 추억을 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주연 팀장님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